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손으로 이불을 밀어내는데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괜히 귀찮게 느껴지고 양말을 신으려 허리를 숙일 때 잠깐 머리가 핑 돌기도 합니다. 분명 잠은 푹 잤는데 몸은 영 무겁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고 종아리 라인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살이 빠졌나 싶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어르신건강연구소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받습니다. 힘이 없다, 다리가 약하다는 말 뒤에는 대부분 근육 감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본인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요즘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조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근육은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걷고 말하고 숨 쉬는 모든 순간 근육이 작동합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고 몸속 노폐물을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면 몸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혈당이 오르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결국 다리 힘까지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60세를 넘으면 해마다 3%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하루 3,000보만 덜 걸어도 1년 뒤엔 허벅지 근육이 20%가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넘어짐, 골절, 치매, 당뇨, 심장질환,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왜 이런 병들이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근육이 몸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다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근육이고 폐도 근육입니다. 즉, 근육이 줄면 장기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전체가 노쇠해집니다. 74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관리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걷기 운동, 채소 위주 식사, 하루 한 잔의 미역국.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허벅지 근육이 정상인의 6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혈액 검사상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호,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걷는 건 근육의 협동작용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복부, 심장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한쪽 다리가 늦게 반응합니다. 걷는 속도가 10초에 한 걸음만 느려져도 균형감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특히 마트나 공원에서 예전보다 걷는 사람이 다 앞서간다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응 소리가 난다. 팔을 짚고 일어나거나 무릎을 눌러야 몸이 올라오나요? 이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걷기 전에 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약해지면 몸이 휘청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세 번째 신호, 계단이 높게 느껴진다. 예전엔 2칸씩 오르던 계단이 요즘은 1칸 오르기도 버겁다면 이미 하체 근육의 절반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몸 전체 체중을 동시에 들어올립니다. 이 두 곳이 약하면 심장에도 부담이 생기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숨이 차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식사 후 피로감이 심해진다. 밥을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근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근육은 피 속의 당분을 흡수해 에너지로 바꾸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당분이 피에 그대로 남아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이 오르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에 종아리가 자주 쥐가 난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젖산이 쌓이고 밤에 근육이 경직되어 쥐가 납니다. 특히 자다가 종아리를 움켜쥐며 깬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류를 밀어올리는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가늘어졌다. 옷을 입다 문득 보이는 다리 라인. 예전엔 바지를 채우면 꽉 찼는데 이젠 헐렁한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줄었는데 운동량이 그대로라면 그건 근육이 빠진 겁니다. 일곱 번째 신호, 손 악력이 약해진다. 물병을 열 때 손이 떨리고 가위질을 오래 못하겠다면 팔 근육뿐 아니라 전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의 악력은 근육 건강의 거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 힘이 약한 사람은 5년 내 낙상 위험이 3배 높고 치매 발병률도 2배 높습니다. 이 7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단백질 섭취와 근육 회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에도 조금씩 녹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매일 조금씩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음식 3가지. 명태포, 조개살, 들깨이. 진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사라지지만 지식은 근육을 되살립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달걀, 두유, 치즈 매일 챙기는데 왜 근육이 자꾸 줄죠?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흡수되는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양이 4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근육 재료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 대신 지방으로 변하거나 노폐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냥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화 효율입니다. 고기 속 단백질은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70세 이후에는 소화율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100을 먹어도 40은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죠. 이건 흙에 씨앗을 뿌리는데 땅이 얼어 있어서 싹이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단백질 음식은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몸이 바로 근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더 높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간까지 도와주는 천연 단백질입니다. 그 3가지가 바로 명태포, 조개살, 그리고 들깨입니다. 이 3가지는 단백질의 3가지 핵심 과정을 모두 담당합니다. 명태포는 근육의 재료를 채워주고, 조개살은 피와 산소를 돌려주며, 들깨는 근육을 붙잡고 지켜줍니다. 3가지가 한 세트로 작용할 때 비로소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첫 번째, 단백질 명태포. 명태포는 말린 생선이 아닙니다. 건조를 통해 단백질이 완전히 풀린 아미노산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단백 식품 중에서도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명태 100g에는 단백질이 79g, 닭가슴살보다 2배, 소고기보다 3배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명태포의 핵심은 단백질이 이미 부분 분해된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씹는 순간 바로 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간으로 바로 가서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명태포 속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근육을 만드는 효소를 깨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태포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명태 단백질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걷는 속도와 악력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명태포가 간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은 모두 간을 거쳐 근육으로 갑니다. 그런데 간이 약하면 단백질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까지 가지 못합니다. 명태포 속의 메티오닌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단백질 전달 통로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명태포는 단백질 공장이 연료라고 부릅니다. 명태포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명태포를 10분 정도 불려 마시면 밤새 굳어있던 위장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 다음 명태포를 잘게 찢어 계란찜에 넣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단백질 회복식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조개살. 작고 질긴 조개살 안에는 근육이 좋아하는 단백질이 꽉 들어 있습니다. 조개살 100g당 단백질이 62g,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육 손상을 막는 성분입니다. 즉, 근육이 쉬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조개살에는 아연, 철분,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이 3가지는 피 속 산소 운반 삼총사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조개살 속 아연과 철분은 이 통로를 넓혀 근육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조개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고기는 소화까지 5시간, 조개는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식사 후 30분이면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밤새 근육이 회복됩니다. 조개살의 또 다른 강점은 피로 회복입니다. 타우린은 근육 속 젖산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신 뒤 조개된장국 한 그릇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조개살을 가장 잘 먹는 법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조개의 타우린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즉, 조개된장국 한 그릇이 단백질 보충과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명태포가 근육의 재료라면 조개살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 들깨. 이제 마지막 단백질, 들깨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힘이 가장 강한 식품입니다.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근육을 자극하는 류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입니다. 근육이 새로 만들어지려면 류신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들깨 속 단백질은 몸에 들어가자마자 이 스위치를 켭니다. 그래서 명태포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합성이 훨씬 빠릅니다. 또한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건 근육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은 단백질이 붙어야 자라지만 염증이 있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즉, 들깨는 근육을 깨우는 단백질이 아니라 지켜주는 단백질입니다. 들깨는 또 마그네슘 창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풀리는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밤에 쥐가 나고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들깨 한 스푼이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들깨 미역국입니다. 들깨가 미역의 점액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위를 보호하고 밤새 근육을 재생시킵니다. 명태포는 근육의 벽돌, 조개살은 산소 공급선, 들깨는 보호막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자연에서 자랍니다. 명태포, 조개살, 들깨,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단백질들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금기 조합 5가지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식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화되고 흡수되고 근육으로 변해야 진짜 내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근육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근육을 망치지 않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챙겨 먹습니다. 명태포도 먹고 조개살도 먹고 들깨죽도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이 지나도 근육은 그대로고 계단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을 나쁜 조합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좋은 단백질도 조합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간이 피로해지고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을 망치는 금기 조합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엔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2주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조합 단백질과 커피. 식사 후 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죠. 하지만 단백질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태포나 조개살처럼 소화가 빠른 단백질은 커피를 만나면 위 안에서 응고됩니다. 결국 소화가 느려지고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커피는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마시세요. 그보다 좋은 건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입니다. 두 번째 금기 조합 단백질과 과일즙. 아침마다 단백질 쉐이크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산성 과일은 함께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과일의 산이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죠. 즉, 좋은 단백질이 덩어리로 굳어 위 안에서 썩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또는 아예 다른 시간대에 드세요. 같이 먹으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기 조합 단백질과 술. 명태포 안주에 막걸리, 조개살 안주에 소주. 입은 즐겁지만 근육은 고통스럽습니다. 술은 간의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간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통로인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해독에 집중하느라 단백질을 무시합니다. 결국 단백질은 근육이 아닌 피 속에 남아 노폐물로 쌓입니다. 이게 오래가면 혈관이 탁해지고 근육은 더 줄어듭니다. 식사 중엔 술을 끊으세요. 근육은 절제해서 자랍니다. 네 번째 금기 조합 단백질과 짠 음식. 짠 반찬, 젓갈, 장아찌, 김치 국물.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몸은 단백질보다 소금을 먼저 배출하려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물을 잡아두려 하고 결국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마늘, 생강, 다시마 가루를 쓰세요. 이건 단백질 흡수를 돕고 혈관도 깨끗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금기 조합 단백질과 설탕. 단백질과 설탕이 만나면 당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근육 속에서 굳어버린 찌꺼기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탄력을 잃습니다. 달콤한 과자, 음료, 케이크, 커피 믹스. 이건 단백질의 천적입니다. 단백질을 드신 날엔 당분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 5가지 조합을 피하기만 해도 단백질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같은 명태포, 같은 조개살을 먹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타이밍과 순서가 생명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루틴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2주 만에 다리 힘이 돌아왔던 방법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루틴. 아침 근육 창고를 여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속 단백질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밤새 근육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태포 물 한 잔에 명태포 계란찜. 미지근한 물에 명태포를 10분간 불립니다. 그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위장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 명태포를 잘게 찢어 계란찜에 넣습니다. 이건 단백질과 단백질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흡수율이 95% 이상입니다. 두 번째 루틴 점심 피를 돌리는 시간. 점심에는 조개살을 추천드립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조개살을 넣어 국물까지 드세요. 타우린이 근육 속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때 밥은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밥을 줄여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루틴. 저녁 근육을 회복하는 시간. 저녁은 들깨 미역국 한 그릇이 좋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밤새 회복을 돕습니다. 들깨 미역국은 근육뿐 아니라 관절에도 좋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엔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몸의 순환이 도와지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향합니다. 네 번째 루틴. 하루 5분 근육 신호 운동. 음식만으론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몸이 알아야 근육이 자랍니다. 그래서 매일 5분 이렇게만 하세요. 벽에 손을 짚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10회 반복. 그 다음 가슴을 펴고 팔을 뒤로 젖힙니다. 10회 반복. 이건 단순하지만 근육의 전기 스위치를 켜는 동작입니다. 다섯 번째 루틴 저녁 후 스트레칭. 저녁 식사 30분 뒤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10초 동안 천천히 눌러보세요. 이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순환 통로를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도 몸이 달라집니다. 첫 주엔 피로가 줄고 둘째 주엔 다리에 탄력이 생깁니다. 심지어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워집니다. 근육이 자라면 몸의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루틴에서 단 하나만 어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건 불규칙한 시간대입니다. 근육은 규칙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움직일 때 비로소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명태포는 근육의 재료, 조개살은 근육의 에너지, 들깨는 근육의 보호막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루 3번 정해진 순서로 들어갈 때 근육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지속입니다. 2주를 버티면 몸이 반응합니다. 4주를 버티면 근육이 바뀝니다. 그 다음 달엔 계단이 다시 낮아집니다. 이 2주 루틴을 4주로 확장하고 근육이 진짜로 자라나는 유지 루틴과 균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완성하면 70세든 80세든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실천만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주 루틴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근육을 지속시키고 단단히 붙잡는 4주 확장 루틴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지와 균형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지속, 순서, 균형.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진짜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단계 루틴은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했던 근육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걷지 못하던 분이 4주 만에 다시 걸었고 계단을 무서워하던 분이 웃으며 시장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주 몸을 깨우는 주. 첫째 주의 목표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명태포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새 굳었던 위장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 명태포 계란찜. 아침엔 복잡한 조리보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이 시기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앉아서 무릎을 펴는 동작, 발끝 들어 올리기, 팔을 뒤로 젖히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몸이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느끼면 그 다음부터 단백질이 근육으로 갑니다. 첫째 주의 변화를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는가? 걸음이 조금 빨라졌는가? 식사 후 피로감이 줄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몸이 반응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주 근육의 씨앗이 자라는 주. 이제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둘째 주는 근육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아침은 계속 명태포 계란찜, 점심은 조개살 된장국, 저녁은 들깨 미역국. 여기에 보리차 한 잔을 추가하세요. 보리의 식이섬유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운동은 하루 10분으로 늘리세요. 벽 짚고 발끝 들기 10회, 팔 뒤로 젖히기 10회, 그리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5회.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 시기엔 단백질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즉,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향하는 길을 막게 됩니다. 둘째 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손 힘이 조금 강해졌는가? 계단이 전보다 덜 부담스러운가? 밤에 다리에 쥐가 줄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주 근육을 단단히 붙잡는 주. 세 번째 주부터는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집니다. 이 시기엔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비율을 1대1로 맞추세요. 밥 반 공기, 단백질 반찬 2가지. 명태포 조개살 덮밥도 좋습니다. 명태포를 잘게 찢어 밥에 올리고 조개살을 살짝 볶아 얻습니다. 그 위에 들깨가루 한 스푼. 이건 단백질, 미네랄, 오메가3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완벽식입니다. 세 번째 주엔 걷기를 하루 15분으로 늘리세요. 단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팔을 천천히 흔들며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끝으로 천천히 밀어내세요. 이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근육의 순환을 다시 세우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주 체크리스트입니다. 걸음이 부드럽고 안정적인가? 밤에 숙면이 늘었는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만져지는가? 이 세 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근육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주 근육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시기엔 유지가 목표입니다. 근육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명태포, 조개살, 들깨를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리듬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침엔 명태포 물 한 잔으로 시작, 점심엔 조개살 국 한 그릇, 저녁엔 들깨 미역국. 하루 3번의 이 리듬만 유지해도 근육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엔 균형 운동을 추가하세요. 벽에 손을 짚고 한 발로 서기. 처음엔 5초, 그 다음 10초. 균형감이 향상되면 근육이 스스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신문지를 구기기 운동도 좋습니다. 손의 악력이 강해지면 전신 근육의 반응이 살아납니다. 이제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덜 차고 손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덜 시리고 무게 중심이 안정됩니다. 이건 단백질이 힘으로 바뀐 증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분은 78세의 이정숙 어르신이었습니다. 2년 전 무릎 연골이 닳아 걷기가 힘들어졌고 계단은 꿈도 못 꾸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운동도 못 하는데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아침엔 명태포 물, 점심엔 조개된장국, 저녁엔 들깨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 아침에 다리를 들었을 때 덜 뻣뻣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엔 손으로 걸레질을 할 때 팔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계단을 오르다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먹은 대로, 움직인 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근육은 70세든 80세든 다시 자라납니다. 단지 그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명태포로 근육을 채우고 조개살로 피를 돌리고 들깨로 근육을 지키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선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명태포 한 조각, 조개살 한 숟갈, 들깨 한 스푼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내 근육을 다시 만듭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걸음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근육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는 그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명태포, 조개살, 들깨 이 세 가지로 70세도 80세도 다시 걷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